자, 일단은 이 글은요, 도입부에서 어떤 기존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questionable 이라고 했거든? question이라고 하는 게 질문하다니까 의심스럽다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까지가 괄호 열고 닫으면 the question이 문장의 주어거든? 그래서 between A and B가 돼서 the equivalence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오는 것까지 좀 챙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equation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방정식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뭐와 뭐 사이에 공공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도미넌스라는 단어에서 DOM 보이니? 영어에서 돔이 들어가면 둥근 지붕을 말합니다. 둥근 지붕. 그러면 둥근 지붕이니까 사람들 위에 이렇게 지붕을 쌓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지배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퍼블릭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작게는 반장부터 크게는 대통령까지 되는 거잖아. 그것과 지배관이 이퀘션 하다는 게 이게 등식이잖아. 그러니까 퍼블릭 리더십은 곧 도미넌스야?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이걸로 동일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questionable 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존 통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공 리더십이 지배력이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게 특히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cross cultural perspective에서 봤을 때 cross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문화 간에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 사이의 관점으로 다양한 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public leadership equal dominance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잘못된 개념이다.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 첫 번째 문장에서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 개의 질문을 던져. 그거를 수사적 질문이라고 해. 무슨 말이냐?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 하고 질문하는 거야. 야, 도미넌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야? 그게 coercion을 의미해? 아니면 control over the most valued를 의미해? 하고 너네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식의 질문인 거야. 그래서 공공 리더십이 지배력이냐라고 하는 그런 핵심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 도미넌스라고 하는 단어가 coercion을 의미해. 이게 강압이라는 단어예요. 강압. 이 글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될 키워드가 되겠죠. 강압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the most valued, 가장 가치 있는 것의 over에 대한 control, 어떤 통제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강압이야? 아니면 통제야? 라고 질문하고 있어. 그런데 정치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ithe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neither,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conceivably라는 단어에서 얘들아 동사 conceive가 보이니? 이거 안 보이면 혹시 명사로 concept 보여? 그래서 이게 개념이어서 생각하다에서 온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건대 라는 뜻이야 그냥. 부사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마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 할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치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일 수도 있고 통제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글은요. 발레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마존 원주민을 해서 발레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리더십의 다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발레를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고 있는 글이야. 자, 일단 보면 이때 오븐 동격이어서 control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아마 bothersome, 굉장히 뭔가 괴롭히는 것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기 people에 s가 붙은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을 말하기 위해서 peoples라고 한 거야. people은 사람들인데 사람들마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 황인족, 그 다음에 뭐 흑인,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이 엄청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일단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라고 하는 게 삽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들 사이에서 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나왔는데 아마조니아라고 하는 곳에 원주민들이 있잖아. 민족들. 그리고 그 아마조니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왔기 때문에 문장이 또 길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where 속에서 문장의 주어는 all members of a community야.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중요한 수거가 나왔네. 뭐를 좋아하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autonomy, 자율성을 굉장히 좋아한대. 그리고 주목할 만하게도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띄게 알러지가 있대. 여기서 지금 알러지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그렇지. 컨트롤, 통제라든지 아니면 coercion, 강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어떤 그런 obvious, 아주 눈에 띄는 명확한 어떤 표현에도 아주 알러지를 일으킨다는 거지. 자,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얘들아? 우리 지금 뭐에 관한 글이죠? 도미넌스에 관한 글이죠? 그런데 도미넌스라고 하는 것이 coercion이냐 컨트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지금 아마존 민족은 왜 얘기한 거야? 아마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인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컨트롤이나 coerc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아마존 주민들을 예로 들어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반대 조사. 반대 소재잖아. 그치? 파란 색깔. 자, 위에서 coercion이라는 단어가 강압이었죠? 그거를 coercive라고 형용사로 바꿨을 때 얘들아 이거 스펠링 잘 봐. coercive 할 때 C다 C. 되게 헷갈리겠지? 잘못 쓰면 coercive 이렇게 쓰는 게 우리 훨씬 더 익숙하잖아. 그래서 이거 애들이 스펠링 되게 많이 틀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coercive 할 때 C가 2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치적인 파워를 위에서 public leadership이라고 한 거를 이번에는 political power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political system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전부 다 political power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걸 개념을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어떤 강압적인 힘이라고 conception, 개념을 갖는 거 그것이 is not a universal. universal 뒤에는 universal conception이란 말이겠지?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정치적인 힘을 뭔가 강압적인 힘으로 보는 이것이 어떻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보편적인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삽입이 돼가지고 모모인 반면에 이런 의미지. 이것이 western fixation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픽스가 뭐야? 고정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양 사람들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즉 유니버설 하지 않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니 얘들아? 지금 안 받은 사람들은 어때? 정치 권력이 곧 강압이라고 생각해 안 해? 극혐한다 그러잖아. 자기의 자율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통제라는 약간 냄새만 나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이때 it은 가짜 주어고요. 그 다음에 for Amazonian leader 이라고 하는 게 의미상의 주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는 구조야. given all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니? 도미넌스 한다는 말이겠고 coercive 하다는 말이겠고 control 한다는 의미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 아주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더는 명령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아마존 리더는 명령을 안 한다. 그게 서구 리더십과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요거 문장 잘못 넣어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요 내용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잘못 들어갔어. 한 번 더 들어갔지 이게. 응. 아, 니네 거기서 필기하고 있어? 이 로직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 안 그런가? 아, 그래 뭐 편한 대로 해. 나중에 공부할 때 하면 되지. 여기 지금 이 문장이 없어지고 여기가 10번 자리고 여기가 11번 자리야. 여기가 12번 자리고. 쟤는 PD가 없는 거예요. 9번 문제는? 9번 문장은 여기 위에 한 번 더 나왔었지. 8번 문장이었어 사실은.
자, 아무튼 10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여기 문장 엄청 복잡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만약에 주어가 동사라면 콤마 찍고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갈 거지, 그치? 그래서 if 주어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잘 봐야 돼. 문제가 겁나 기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열어볼게. 많은 민족들이 보지 않는다면 view A as B 기억나시죠? A를 B로 바라보다 이런 의미잖아. 정치적 힘을 어떤 강압적인 힘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nor 어떻게 돼요? 역시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역시 뭐로 보지 않는 거야? 여기서 as가 1번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as가 2번인 거야. 그래서 광합적인 힘으로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귀중한 지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까지가 if절이 끌어주는 데다 이렇게. 그러면 하고 부사가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더 live이야. 그리고 is가 동사야. 그러니까 수일치로 나오기가 너무 좋겠지? 근데 이 live이라고 하는 게 도약이거든, 도약. 뭐 쉽게 가면 점프고 어렵게 말하면 live인데 그거를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리고 또 A에서 B까지 C라고 쓸게. C에서 D까지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from A to B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라고 해석이 되면서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서 지배적인 것까지. 이 지배라는 거를 이제 coercion, 강압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시 여성의 지배까지 갔을 때 그게 굉장히 shaky한 것이다. shake라고 하는 게 흔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도약이 안정적인 것이다, 불안정한 것이다. 불안정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정치 권력은 강압도 아니고 nor 또 얘 나왔었잖아. 뭐도 아니야? 최고의 가치도 아니야.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에서 지배까지 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고 지배에서 여성을 지배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건 더 불안정한 거다. 즉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저렇게 다 지배. 응. 정치가 다 지배로 가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정치가 곧 뭐다? 지배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다. 강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 말고 다른 민족들, 특히 아마존 민족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정치 권력을 뭔가 강제를 하거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치를 지배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그러면 다시 지배라는 게 곧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개념 역시 어떻다는 거야? 모순이다. 즉 완전 논리적으로 비약돼 있고 모순 덩어리다 이런 말인 거지. 그래서 어려울까봐 내가 다시 한번 풀어놓은 거 보이지? 자, 그러면서 마릴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뭐뭐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했듯이 개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문장에 동사가 오는 거죠. The political and political personhood.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 who'd가 붙었지. who'd가 붙으면 영어에서는 추상명사거든. child는 어린아이인데 childhood는 뭐야?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personhood는 우리말로 뭐냐면 인격이라고 번역해. 인격. 그래서 정치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인격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지금 서양을 말하는 거지. 왜냐면 영어로 글 썼잖아. 자기들만의 문화적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즉 하고 다시 한번 동격으로 설명하는 거야. 즉 bias 편견인데 오랫동안 반영되어 온 편견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PP로 쓰여서 어디에서 anthropological construct anthropological이라는 단어가 원래 너네 요거 인류학이잖아. 고고학이고 인류학이잖아. 인류학을 연구하면서 구조를 잡았고 구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류학을 연구해 놓은 것, 그 결과물을 construct이라고 표현한 거거든. 그 결과물 안에 반영된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던 편견이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국에는? 정치적이다라는 개념? 정치적인 인격이 있다란 말 자체가 서양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네끼리 자기의 언어로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그 안에 그냥 반영되어 버린 서양 사람들만의 편견이다. 우리나 정치를 억압이고 지배고 그래 저정들을 뭐 지배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외의 다른 민족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정치 그리고 정치 억압 그 다음에 coercion 강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다. 이게 보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찰떡 비유 봐봐. 너네 반장이 반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마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한국식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생각하는 거 서양식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선 반장은 그냥 심부름꾼이나 아니면 의견 조율자일 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글이 뭐냐면 문화 인류학적 관점으로 자문화 중심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야, 얘들아. 자, 문화 인류학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걸 연구해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문서화해왔잖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고 자문화 중심이라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정치를 강압이라고 생각할 거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 중심적인 사고지. 그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고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도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거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해.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야? 문화 상대주의야. 선생님의 석사 논문이 이거에 관한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각 문화를 그 문화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거야. 서양 사람이 아마존의 문화를 볼 때 서양의 렌즈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야? 아마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문화 상대주의다.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왜게? 내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본 지문만 4개야. 기출지문에서. 이거 고등학생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 개념을 모른다? 심각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라서 공감 안 되겠지만 사회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서구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잖아. 그게 요즘의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이거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좀 성의 있게 내신다면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지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야, 리더십이라는 게 지배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해. 라고 하면서 아마존 사회를 발레로 들면서 거기는 통제를 거부하고 뭐 리더가 명령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다. 즉, 이 리더십이 지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올라가서 그림 한번 봐볼게. 여기 지금 2번째 페이지에 보이지, 그치? 자, 그럼 보자. 결국에는 서양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문화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웨스턴에서는 어떤 모델을 갖고 있어? 리더라는 사람은 우리의 꼭대기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땅땅땅 결정 내려주고 너네 이렇게 해 약간 강압하는 느낌. 그래서 리더십이 곧 도미넌스고 코어전이고 컨트롤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아주 논리적인 비약이다. 그죠?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배면 그러면 여성들을 억압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거는 논리적 비약이어서 끊어야 될 사슬이다. 그래서 아마존 모델 같은 경우는 어때? 리더가 따로 있어? 아니, 리더라고 하는 건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명령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모두에게 컨센서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게 원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치적인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문화마다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리더십은 결국 손을 잡아주는 거다. 라고 한 방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됐어? 오늘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 빈칸이랑 주제문 해고 오시고요. 여기 주제문 완성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또 페이지 번호 안 넣었지? 아, 나 왜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안 넣니 맨날 자꾸. 네, 적어 놓을게.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사회적 그냥 지배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 사람들은 그 리더가 지배하고 있는 예시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존 사람들을 발레로 들어서
야, 서양 사람들 니네 정치가 곧 지배라고 생각하고 강압이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잘못된 개념이야. 그리고 니네가 다른 문화도 그럴 거라고 니네 렌즈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 그게 바로 문화 자국주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배가 그 여성 거기까지 가는 걸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나 그 다음에 강압 같은 거 그런 거로 아주 보편적인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게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coercive control, 그러니까 또 강압적 통제와 연결하는 것이 결국 뭐다? 문화적인 편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지. 그리고 이제 universal 대신에 내가 global이라고 표현한 거 보이죠? 아주 어느 지구에 가도 어느 우주에 가도 동일한 진리가 전혀 아니고 보편적 사실이 아니고 문화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위라고 있다는 개념이 어떻다? 컨틴전트하다. 야, 이 단어가 이번에 태원고 2학년 객관식 보기로 나왔거든, 얘들아. 이 단어 꼭 알아둬. 무슨 뜻이야? 상황적이다. 이게 원래 어디에 매달려 있는 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개념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얘의 반대말이 뭐야? 우리가 공부했던 fixed지, fixed by 할 때 fixed.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coercion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잘못됐다라고 challenge,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명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지문도 엄청 유명한 지문인데 일단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 이 글은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는 게 뭐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된 거 된 예시로 볼펜하고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personal PC 이죠? 개인용 컴퓨터 이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볼펜은 완벽한 통합을 보여주는, 완벽하게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통합되어 있는 예시를 말해주는 거고, 개인용 PC는 부분적으로만 통합된 사례를 말해주는 거지. 즉 완전한 통합에 실패한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거기까지 이해됐고, 자,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됐다는 건 뭐냐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거슬리지 않는 거야. 너네 볼펜 딱 봤을 때 어때? 선생님도 애기 어리잖아. 4살밖에 안 되잖아. 근데 볼펜 딱 보면 알아서 이거 딱 누르고 딱 져서 여기 뾰족한 데를 갖고 이렇게 쓴다?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마우스 던져주고 키보드 던져준다고 해서 알아서 막 컴퓨터 파워를 눌러가지고 막 스탁해가지고 막 클릭 해가지고 뭐 로그인하고 가능해? 그렇지 않지.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기술 통합이 잘 이루어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는 얘기는 눈에 띄지 않아. 거슬리지 않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 즉 볼펜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그 볼펜이라는 기술 자체가 중요해. 그걸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이 글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성공적인 기술 통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애들 진짜 많이 틀려갈 것 같거든. 너무 어려운 지문이잖아.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교육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방해되지 않게 학습을 돕는 도구로 여긴다는 거야. 즉 너네한테 예를 들어서 패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자꾸 패드를 막 쓰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 그럼 그 성공적인 통합이 된 거야? 아니고 내가 패드를 나도 모르게 되게 자연스럽게 막 수업을 할 때 뭐 자습을 할 때 문제를 풀 때 잘 활용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공부라고 하는 목적에 집중하면서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술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개념이 됐어? 첫 번째 문장에서 모든 얘기 끝났거든 사실. 그리고 그걸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 지수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너무 좋네. 화이팅. 역시 정신이 지배하지 몸을. 너무 아프면 얘기해. 약 줄게. 자, 그래서 이 글은 기술 중에서도 educational technology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is marked. 마크라고 하는 게 표시되는 거잖아. 그러면 통합이 표시된다는 건 by 이하를 특징으로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를 특징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by라고 하는 전치사 보여? 그래서 전치사 때문에 여기 뒤에는 ing가 온 거야, 얘들아. 그러면 뭐뭐에 의해서 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ing 형태가 와서 여기가 지금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 거지.
근데 누가 여겨지는 거야, 얘들아? 그 기술이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 기술이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지, 얘들아? 의미상의 주어. 기억났나?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하던 그게 그대로 기말고사 때 딱 기본 실력이 돼주잖아. 너네가 지금 표정이 되게 편해서 너무 좋아. 그 기술이 ing 되는 것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 기술이 여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교육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그 기술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뭐로 여겨지는 거야? 방해받지 않는 facilitator. facilitator는 우리말로 하면 약간 조력자, 도움이 되는 것 이란 뜻이거든. 근데 뭐를 도와줘? learning을 도와줘. 지도를 도와줘. 아니면 공부라고 하는 거를 지금 performance라고 표현한 거지. 어쨌든 수행을 도와줘. 근데 이런 걸 도와줄 때 눈에 띄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키워드는 결국 뭐니 얘들아? 눈에 띄지 않으면서 조력자다 이 말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럼 결국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성공적인 교육 기술의 통합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으면서 learning이나 그러니까 학습이나 지도나 그 다음에 수행 그러니까 뭐 공부 같은 거지 그런 거를 잘 도와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when이란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겠죠? 이거를 괄호를 묶는다면 여기서부터 when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shift 그러니까 초점이 옮겨갈 때 이게 되는 거고 얘들아 from A to B가 다시 한번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A가 the technology being used인 거 보이지? 그러면 너네는 뭐로 보여? being used가 앞에는 테크놀로지를 꾸며주는 거구나로 보이지. 그리고 from A to B가 A에서 B까지라고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고 shift, 변화되는 거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술에서 그 기술이 serve하고 있는 교육적 목적까지. serve는 삼형식 동사일 때 어디에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원래대로 쓰면 technology serves educational purpose니까 기술이 도움이 되는 거야. 어디에? 어떤 교육적 목적에. 예를 들어 볼펜은 어떤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지? 너네가 잘 받아 적고 쓰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 기술이 완벽하게 통하면 잘 됐다는 건 이 볼펜을 쓴다라고 하는 교육적 목적을 눈에 띄지 않고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지고 하게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은 여기서 that은 그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쓰인 거야. 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아주 편안하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이니까 trusted겠지? 신뢰받는 요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지는 거니까 be integrated라고 표현한 거다.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성공 지표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초점이 이동하는 거야. 어디로?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육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거지. 즉,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주 껄끄럽거나 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언제나 잘 쓸 수 있는 신뢰받는 요소가 되는 거지. 어제 캔바가 전 세계적으로 뻑이 났어. 왜요? 몰라. 어떤 심각한 에러가 있었거든? 그래서 한 3-4시간 동안 내가 캔바를 못 썼어. 근데 우리 학원이 캔바로 표지 만들고 PPT 자료 만들고 다 만들거든? 그러니까 3-4시간 딱 안 돼버리니까 그 전 세계에 발을 동동 구르던 2억 명 중에 한 명이었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된 줄 알았어 다음부터는? 캔바 이거 불안해서 쓰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캔바는 지금 어때? 주가 떨어질 일만 남은 거지. 왜? 우리의 삶에 성공적인 통합을 못 이룬 거지. 편안하고 믿을 만한 요소가 좀 덜 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볼펜을 예시로 드는 거예요. few가 들어가면 얘들아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few가 문장의 주어로 수식하거든 동사를 부정해버려. 그래서 second thought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해? The use of ballpoint pen.
원래 너네 볼펜이 이 안에 진짜 볼이 들어가 있어서 볼펜인 거 알지? 그래서 볼펜의 사용에 두 번 생각을 주는 사람은 없다. 두 번 생각이 뭐야?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 없다는 거야. 비록 어떻지만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운영 원리, 작동 원리지? 그거와 얘들아 여기서 involved는 PP로 쓰인 거야. 항상 involved는 명사가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서 늘 꾸며주거든. 그래서 해석을 관련된 명사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very가 동사로 쓰인 거야. 비록 그 볼펜이 작동되는데 원리가 관련된 원리가 다양하긴 해도 볼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이런 말인 거지. 즉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지. 트위스트 메커니즘. 몰라 뭐 볼펜을 만드는 원리가 뭐 트위스트 메커니즘 있나 보지? 아니 이게 돌려서 하는 거지. 돌려서 볼펜 뿅 나오게 하는 거. 아니면은 푸시 버튼이 on top 위에 있어서 누르는 거. 뭔지 알지? 지금 이한이가 쓰는 거. 엄마가 1,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욕먹은 그 볼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re are other variations as well. 당연히 다른 변형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메커니즘 다양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펜을 쓰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즉 볼펜을 쓸 때는 방식을 따지지 않지. 즉 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완전한 도구화를 이루었다. 즉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성공적인 뭐라고? 기술 통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반면에 어때요? 퍼스널 컴퓨터도 아주 유사한 수준의 익숙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오긴 했지만 분명히 모두를 위한 기술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그러면은 여기 3번하고 4번이 지금 서로 약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느껴져요? 그 여기에 무슨 연결사 들어가야 돼요? 대조의 연결사 들어가야 되겠지? 쉽게 가면 however지. 근데 조금 더 대조에 최적화된 선명한 애들이잖아.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공부했잖아. In other words는 요약하는 거고. 반면에. 그렇지. On the other hand. 그리고 컨트라 삼총사 있잖아. 컨트라 삼총사. On the contrary. 그 다음에 by 또는 in contrast. 기억나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엄격히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대조 연결사가 들어가도 된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요. 새로워. 그 다음에 이제 출현하고 있는 중인 기술이야. 예를 들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AI 기술 같은 거겠다. 그치? 그런 것들이 종종 fascination도 가져와. both A and B죠? 그리고 frustration도 가져와. 누구에게? 사용자들에게. 그러니까는 신기술에게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인 거야. AI를 보고 어때? 야, 이거 진짜 이걸로 수행평가하면 대박이다. 생각하니까 너네는 패시네이션을 느끼지. 동시에 어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막 AI 기술이 막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잖아. 선생님도 AI 자주 쓰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틀에 한 번씩 달라지는 느낌 받거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어때? 이거 막 따라잡느라고 너무 힘들잖아? 그 여기서 말하는 frustration을 느낀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니? 성공적인 기술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이게 너무 잘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as long as는 접속사로서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주어가 동사하는 한,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묶일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가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한? 어디에 있는 거니까 전치사 on을 쓴 거죠. 기술 그 자체에 있는 거야. 뭐가 아니라 rather than은 한 단어로 not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것의 사용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서 이 ing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promote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promote라고 하는 게 증진시키다, 촉진시키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기술을 그러니까 학습,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수행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의 사용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에 집중을 하면 이런 의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는 걸 말하는 거지.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 그 기술이 어떻다?
아주 편안하고 신뢰받는 요소고 그러면 어떻게 됐다?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니? 볼 포인트 펜이 나왔고 걔는 어떻다?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는 어때요? 뭐 비슷하긴 하다고 했는데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얘는 지금 약간 반반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New and Emerging Technology 같은 경우는 어때? 사람들에게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 좌절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성공적인 통합이 아니야. 아닌 거지.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질문해 볼게. 유저의 사용이 기술 그 자체에 있어 버려. 그럼 이거는 보라색이야, 파란색이야? 왜? 아니.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 자체에 그러니까 기술에 집중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기술이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야? 공부할 때 바로 펜 쓸 수 있는 거.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건가? 아, 이 기술이 눈에 확 되게 들어오고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기술에 집중하는 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볼펜을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그냥 알아서 직관적으로 딱 누르고 바로 써?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볼펜을 만든 기술에 집중한 거야? 볼펜의 사용 목적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성공적인 기술 통합이야? 목적에 집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적이 바로 뭐가 되면? 보라색이 되면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건 성공적인 기술 통합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이 요거 obstructive라는 단어 있잖아.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인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방해되지는. 튀어나와 있지 않는 이라는 의미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된 거거든. 어렵지? 자,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원, 사람은요, 얘들아 여기 지금 not이 들어가는 거 잘 봐야 된다. 이번 시험에도 요양문 앞에 not이 붙어서 너네를 페이크를 주려고 했었단 말이야. 기억을 해주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적어도 누구한테는? 그 사용자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용자라고 하는 게 이 위에서 말한 요 사용자잖아. 사용자가 만약에 볼펜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기술 자체에 집중해. 아씨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기술 성공적 통합됐다 볼 수 없는 거지. 컴퓨터를 쓰려고 하는데 아유 이거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뭐 어디를 클릭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기술 자체에 집중해버리고 이거를 교육을 목적을 위해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기술이 PC라고 하는 기술이 교육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글은 만약에 기술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 그거는 통합됐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즉,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만 보이면 실패한 거야. 아, 이 기술로 뭘 하지? 가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쓰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면 그 기술이 그 사람한테 제대로 통합되지 않은 거다. 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잡혔어? 자, 그럼 그림 한번 가볼게. 자, 아까 본문에서 인디저블 대신에 내가 어떤 단어 말해줬지? 진짜 중요한 단어? unobtrusive 이거랑 같은 단어지, 그치? 그래서 완벽하게 인테그레이션, 기술이 통합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도구가 눈에 보이지 않아. 두 번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통합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친숙함이 mixed, 좀 반반이지. 어떤 사람은 되게 친숙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고 이런 건 부분적인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에 실패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기술에 집중해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지. 지금 패드 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기술 통합이 이뤘다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통합이라고 표현하는 건 기술과 기술이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과 누가 만난 거야? 사용자가 만난 거야. 아주 잘했어.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조력자가 기술이 되어줄 때 그거는 성공적인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림 너무 잘 만들지 않니? AI가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안경을 처음 쓰면 태가 신경 쓰이지만 익숙해지면 안경 존재 자체를 잊고 세상만 보이잖아. 그러면 이 안경은 성공적인 기술 통합이지. 그런 것처럼 좋은 교육 기술도 이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의 흐름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라고 말하면서 초점이 기술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교육의 그 목적 자체로 이동해야 성공이다 라고 말한 거지. 그래서 완전 통합한 경우, 부분 통합한 경우, 통합에 실패한 경우를 얘기하면서 이 교육의 통합의 기준은 기술에 있지 않고 기술의 사용 그 자체에 있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나서 이렇게 쫙 읽으니까 머리에 싹 들어오지. 나의 자료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인정됐어. 자, 그래서 주제문 한번 봐볼게요. 교육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통합이 되는 거야? 아주 편안하고 믿을만한 요소가 되어졌을 때 그런 거다. 괜찮죠? 그래서 나는 앞에 unobtrusive라는 단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invisible도 너네가 완전 공감할 텐데 seamless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거 요즘 엄청 핫한 키워드거든? seam이라는 게 뭔지 알아? seam이 뭐냐면 실밥자리야. 실밥자리. 실밥. 실밥자리. 근데 실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네 야구공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토토토토토 돼 있는 게 다 실밥이잖아.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뭔가 뭐를 접합을 했는데 그 접합한 봉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잘 꼬맨 거니까. 기술 통합이 잘 안 되는 거? 잘 된 거지. 네. 이게 와 이게 붙은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거니까. 그지? 그래서 교육적인 기술 대신에 툴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런 것이 완전히 정말 틈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통합이 됐다는 것은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들이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교육적인 목적의 존재가 secondary 할 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수야? 그들의 존재가 secondary 하다? 세컨드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secondary 하면 안 돼? 뭐가 1번이어야 되더라? 기술이 통합될 때? 그렇지. 그 교육의 목적, 교육의 효과, 그것의 사용이 1번이어야 되고 뭐는 보이지 않아야 돼. 사용하는 법, 그렇지. 사용하는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그 기술의 존재 자체가 눈에 띄지 않아야 되잖아. 그걸 secondary라고 표현한 거야. 부차적인 거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통합한 걸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educational 대신에 instructional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런 기술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mart라고 한 거를 characterize로 다시 한번 바꿨었어요. 그것의 기능이 어떻다? 기능적으로 transparency하다. 아, 네, 이번에 미래적 단어인데 안 나왔지. 이게 원래 투명성이지. 그럼 얘들아, 기능적으로 투명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자꾸 곱씹어야 돼. 기술적으로 투명하다. 뭐라고? 어떻게 쓰는지 잘 보이고 기술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인지적인 초점,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 써야 되냐면 애들 꼭 챙겨. 이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 이번엔 안 나왔지만 pedagogical이라는 단어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educational 대신에 pedagogica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결과를 향해 가는 거야. 뭐가 아니라 그 교육적 미디엄, 이게 매개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펜 그 자체, 아이패드 그 자체, PC 그 자체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 교육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지? 즉 교육적 목적에 좀 더 초점을 두게 해야 교육적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왜? 이한이가 시험 전 초반부랑 후반부가 온도차가 조금 있네. 아가씨 항상성이 있어야죠. 11시고 12시 공부할 땐 언제고 말입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나데이 법비 구조에 여러분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보통 think of A as B가 됩니다. touch,
촉각이라고 하는 것을 temporal phenomen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뭐로 생각하냐면 time based 로 생각한다는 거야. 뭐만큼이나 spatial한 것만큼이나. 여기서 as잖아. 그치? 두 번째 as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해서 이 단어에서 얘들아 스페이스 보이니? 공간? 그래서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을 베이스로 해서 생각한다는 거야. 어렵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수행해보자 실험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ask는 오형식으로 쓰여서요. 요청해봐라 명령문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친구한테 to cup his hand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palm face up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close his eyes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cup이라는 게 지금 동사로 쓰였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cup his hand 하고 그 다음에 palm이 어디냐 palm? 손바닥이지? 그 face up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눈을 감아줘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손바닥 위에다가 평범한 물건 같은 걸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반지라든지 지우개라든지 뭐 그 어떤 것도 will do 다 괜찮아. 두가 일형식일 때는 충분하다, 괜찮다 이런 뜻이거든. 다 어떤 것도 괜찮아.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뭐 해달라고? identify it. 그 내가 너의 손바닥 위에 올린 물건을 뭔지 identify. 확인해봐. 근데 without 뭐 하지 않으면서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손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거를 뭔지 맞춰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뭘 통제했어, 얘들아? 움직임을 통제했어. 그래서 정지 상태야. 그리고 눈은요? 눈은 왜 감으라고 했을까? 그냥 감으는데요. 그러니까 촉각 말고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시각이라고 하는 시각 정보를 활용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고 팜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촉각 정보만 활용하라는 뜻이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말 이해돼? 정지 상태는 얘들아 시간 요소를 제거한 거고 공간 정보만 제공한 거야. 조금 더 읽어볼게. 자, 그래서 실험 결과가 뭐냐면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size. 이때 other than은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무게랑 그 전체적인 사이즈 말고는 어떤 힌트도 얻을 수가 없지. 그러면 니네가 딱 올려놨을 때 손은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이게 뭔지 맞추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도 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대충 무게나 약간 손에서 느껴지는 크기 정도만 인식이 되지 이게 뭔지 절대 알 수 없을걸? 실제 실험 한번 해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래. 이것도 오형식이야. 목적격 보호해달라고. 눈을 계속 감은 채로 있는 거야. 자, 눈이 당연히 감겨져 있는 거니까 closed 쓴 거 괜찮을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그 물건 위로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는 거야. 즉, 뭐 하는 거야? 움직임을 허용한 거지. 그러면 그 움직임은 얘들아 뭐냐면 곧 시간 요소야. 왜 시간? 조금 더 읽어보다 설명해줄게.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아마도에 가장 아마도가 붙은 것 뿐이다. 부사로 쓰인 거야. 아마도 즉시 그게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지. 아니 뭐 손가락 움직여서 만져보라고 하면 이거 반지네 바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바야인지 뭐뭐 함으로써 이런 의미죠.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허용함으로써 너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촉각이라고 하는 sensory 감각적 인식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추가했다는 거야. 즉, 이 글을 쓴 사람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라는 건 무슨 요소다? 시간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한 건 뭐야? 시간이 정지한 거야. 근데 여기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움직여서 만져보라고 하면 시간적인 요소가 삽입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 사람들이 터치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temporal phenomenon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야? 터치는 시간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touch는 결국 어떻다? time based다. temporal phenomenon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공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하지. 이제 손 위에 올라온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번 문장에서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물건의 위로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게 만드는 게 결국 시간적인 요소를 넣은 거다. 이런 말로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에서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여기 부분도 역시 뭐다? 시간적인 요소를 추가한 거다. 그래서 you've added time 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sensory perception of touch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아, 여기 또 문장 또 잘못 들어갔네. 문장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그치? 아, 여긴 위에는 제대로 들어갔다. 그 위에 걸로 한번 봐볼게. 자, 직접적으로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 뭐와 뭐 사이에 Fob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일단 먼저 가볼게, 얘들아. 여기서 retina가 뭔지 알지? 망막의 중심에 phobia라는 게 있거든? 그리고 your fingertip 있잖아. 손가락 끝이 있잖아. 얘네가 어떻다는 거야? phobia가 뭐더라? 까먹었어. 뭐지? 눈이라고 그림이 눈. phobia가 뭐더라? 생물 용어라 나도 잘 몰라. 여기가 포베아거든? 여기 눈 쪽을 보면 여기에 여기 눈알이잖아, 그치? 흰 자국.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 요게 포베아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게 뭐랑 똑같다는 거야? 손가락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자극이 되는 거랑 손끝이 자극이 되는 게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지할 때 눈에 뭐가 들어 상이 맺히고 이해하는 건 손으로 뭔가를 만져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그지?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거는 나왔다 하면 무조건 서술형 1순위고 이번에 우리 임해고 1학년 전교 1등 배출했거든. 100점 맞았어. 근데 이번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 누구예요? 1학년인데 알아? 머리미네? 맞아. 어린이네로 알고 있어. 1등이에요? 100점이니까. 아니 머리카락. 아 영어? 영어. 응. 근데 걔가 아마 전체적으로 한 전교권일 거야. 전체적으로도. 아무튼 그런데 자, 이거 먼저 봐봐, 얘들아. both of them이었어, 얘들아, 원래는. 일단 and both of them이었어. 그런데 and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인정이지, 그치? 그 다음에 them을 대명사라고 하는 건 인정이지. 그러면 and하고 them하고 합치면 한 단어로 쓸 수가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which인 거야. 그래서 which라는 게 우리가 이름이 관계 대명사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너네는 관계라는 말에서 연결해준다는 말이고 접속사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언어학자를 원망해. 왜 접속대명사라고 했으면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텐데 관계대명사로 표현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대명사, 관계대명사에서 대명사라는 말을 통해 얘가 대명사 기능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which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fingertips를 받아주느라고 여기 which라고 쓴 거거든. 봐봐. 예를 들어볼게. I have two daughters. 내가 딸이 둘이거든. 그런데 걔네 둘 다 뭐라고 할까? 어글리. 그럼 주어 유로 바꿀래. 못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댐이랑 엔드를. and하고 them하고 합쳐가지고. 그치?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you have two daughters. 그 다음에 보th of which are. 저 죄송한데요. 아무리 못생겨도 위치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both of who. 근데 목적격으로 와야 돼, 뒤에. whom are ugly. 너는 다 이해했네. 자, 그럼 나 이제 꼰다.
가도 돼? 간다? 자,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첫 번째. 여기 앞에 문장까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전제되더라. 자, 첫 번째. 여기다 써볼게. both of them이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요 자리에. 들려요? 안 되죠? 그러면 and both of them이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and both of which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and를 두 번 쓴 격이 돼버리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때요? both of which 썼어요. having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요. 안 돼. 왜 안 돼요? 뒤에 있는 것까지 바꿔버린 거. 그치. 접속사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having이라고 ing 쓰면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안 돼. 그럼 나 질문할게. 여기가 끝판왕이야. both of them having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뭐로 예문 들어볼까? I have I have 6 medals. 내가 메달이 6개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2개가 골드 메달이야. 이 문장 이해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I have 6 medals. 그 다음에 2 of which are gold. 이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2 of them 이렇게 썼다는 건 얘들아, 여기 있는 앞에 접속사를 지웠다는 얘기잖아. 영어에서 접속사를 지우는 걸 무슨 구문이라 그래? 분사 구문이라 그래.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2개 쓸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접속사가 없다는 건 뭐리면 하는 거야? 동사가 2개면 안 돼. 그래서 얘를 뭐라 쓸 수 있어? being으로 바꿔 써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oth of which여서 이 안에 and가 있으니까 우리가 have라는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which에서 and를 쏙 빼서 them만 남겨놓으면, 그러면 이 them을 썼다는 것 자체가 and가 없다는 뜻이니까 동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having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들아, 당연히 both of which have라고 쓰면 땡큐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놓고 both of them이라고 해놓고 have가 맞니? 라고 물어보거나 having이 맞니?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 이메고 1학년도 나왔고 보편고에서도 나왔어. 너무 자주 나오는 문법이야. 수능 어법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고. 왜냐면 이거는 관계대명사도 물어볼 수 있지, 분사구문도 물어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본동사 개념, 준동사 개념 있냐고도 물어볼 수 있지. 하나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는 복합적인 문제거든.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문장의 주어예요, ability가. 그리고 depends on이 동사입니다. 이게 주어 동사 길어지면 당연히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겠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복잡하게 사용하는 거야. 감각을. 예를 들면 어떻게 해?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이렇게 셔츠를 버튼을 잠그거나 아니면 앞문을 열러가거나. 이거 어때? 굉장히 터치라는 감각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시각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촉각만으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너의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다? 당연히 시간에 의해서 다양한 패턴, 계속적인 시간에 의해서 다양해지는 패턴. 뭐의 패턴? touch sensations. 촉각이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안 들어가 있네. 보이는 게 아, 보이는 게 그거 속상하네. 아니에요, 시간? 내가 너네가 쓸 수 있게 보여줄게. 내가 이거 되게 만드는 거거든, 직접.
1번이지. 아니 들어간 거네 여기. 그지? 응.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복잡한 촉각 활동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고 핵심은 지속적인 시간 변화 패턴이다 이런 뜻이야.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움직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차원을 촉각에 추가해서 물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거야. 즉 움직임은 결국 뭐다? 움직임이라는 건 뭐다? 촉각에 뭘 더한 거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더한 거다. 마치 뭐냐면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여 점자를 읽는 것처럼. 그래서 촉각은 찰칵이 아니라 동영상 같이 계속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다. 왜? 만지면서 시간이 소요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정지 화면으로는 딱 뭔지 몰라. 즉 정지 화면으로는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하면? 동영상 재생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개념 이해했어? 아니 몰라. 지수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래서 반응이 덜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지수 좀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 2달 전에 너랑 좀 되게 다르다. 많이 컸네. 나 그래서 3학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그림 한번 이해해 볼래? 자, 터치라는 것이 어떻다고 했어? 움직임이 없으면, 즉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시간 요소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으면 무게나 사이즈만 가지고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얘가 뭔지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limited perception이다라고 표현한 거 어때요?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움직임이 추가돼. 움직임이 바로 뭐가 추가된 거랑 똑같다고 봐야한다고? 시간이라는 요소가 삽입이 된 거다. 그러면 만져서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촉각은 결국 뭐다? 공간 더하기 시간이다. 공간만 있으면 안 되고 시간을 들여서 동영상 재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공간만큼 그거랑 그렇지. 그래서 공간이라는 건 뭐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문 요약문 한번 읽어볼게요. 촉각은 공간적인 만큼 시간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한 거 괜찮아요? 네, 괜찮고요. 근데 얘들아, 터치 대신에 뭘 진짜 많이 쓰냐면 텍타일이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써. 꼭 챙겨줘. 그러니까 우리도 터치하면 느낌이고 느낌이라는 단어는 쉬운데 촉각하면 어렵지. 영어도 터치는 쉬운 단어고 텍타일은 촉각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촉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spatial positioning.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잠깐만 만지면 잘 모르겠지. 근데 오래 만지면 알 것 같지. 그러면 이게 바로 temporal variation이야. 이렇게 되는 건 짧은 variation이고 이렇게 한 건 긴 variation인 거지. 그걸 variation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tactile perception, 그러니까 말하자면 촉각 지각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를 굉장히 강조하냐면 시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디에? 공간적인 것에. 뭐를 위해서는? 정확한 물체의 인식을 위해서는 시간 더하기 공간 모두가 합쳐져야 한다. 됐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화장실 갔다